반갑습니다. 오늘은 1차 함수 활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136쪽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활용이에요. 또 1차 함수에서도 활용이 나와지네요. 활용을 우리가 벌써 이 1학기 때만 몇 번째지? 세 번째입니다. 1차 부등식의 활용, 연립방정식의 활용.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연립부등식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거든? 그것까지 치면은 예전에는 활용을 4번 했었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엄청나게 했었죠. 자, 어쨌든 활용 부분인데 얘는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 했던 활용보다는 조금 난이도 낮은 활용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 부분이 어느 정도 잘 공부되어 있다면 여기는요 그냥 무난하게 갈 수 있어요. 자, 여는 활용이나 똑같듯이 그냥 쭉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지수부터 잡아주게 되겠죠. 그래서 변수부터 잡아주는데, 자, 변수를 하나만 잡을까 두 개를 잡을까? 1차 함수는 오, 맞아, 2개 잡아요. 왜 2개냐면 1차 함수라고 하면 y는 그리고 y랑 x의 관계식이었던 거잖아. 그래서 변수를 누구를 x로 잡을지 누구를 y로 잡을지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1차 함수 활용은 그냥 x랑 y가 누군지 얘기를 해줍니다. 이미. 자, 그래서 좀 쉽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함수 구한다. 함수 구하기는 어떤 식으로 하냐? 이 x랑 y에 관련된 식을 그 문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식을 일반적으로 y는 ax b꼴로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꼴이 무조건 이거야. 여러분은 그냥 대놓고 이 꼴을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함수를 구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게 될 건데, 그러면 이 미지수가 몇 개예요? x랑 y? 네. 2개죠? 연립방정식 활용 같은 경우는 x랑 y 2개 나오고 식기 2개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여기서는 식을 세우고 나서 이 y 값이든 x 값이든 둘 중에 하나를 줍니다. 그러니까 뭐 y가 얼마일 때 x를 구해보시오, 아니면 x가 얼마일 때 y를 구해보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형이라든지 식을 제대로 세워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1차 방정식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문자가 2개지만 하나는 이미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1차 방정식 세워가지고 풀어도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가볼 거고요. 활용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형태들을 한번 좀 익혀 놓으면서 여러분들 공부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랑 지금부터 여러분 교재에 있는 1-1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입니다. 문제 한번 봐주고요. 읽어볼게요.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이 기온이 0도씨일 때 초속 331m다. 0도씨일 때 331m다. 그리고 1도씨 오를 때마다 초속 0.6m씩 증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나요? 배우죠. 이거 온도가 올라가면 소리가 속도가 조금 빨라진다라는 거. 자, 쌤도 교육과정 잘 모르니까 언제 배우긴 배워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한번 봅시다. 기온이 x도씨일 때 소리의 속력을 초속 y. 봐봐, 변수를 벌써 주잖아요. 그치? 그때 이제 관계식도 세워보고, 그 다음에 기온이 20도씨일 때 소리의 속력을 구해보자. 알겠지? 자, 그러면 식을 세워볼 거예요. 기온을 y라고 했지, 그치? y는 아니지, 속도구나. 자, 다시 속도를 y라고 했죠? 네. 속력을 y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존에 그냥 0도씨일 때 속력이 얼마예요 지금? 331입니다. 됐죠? 근데 여기에다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0.6씩 플러스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x도씨 올라간다라고 친다면 플러스 얼마나 되는 걸까? 단순히 이렇게 됩니다. 할만하죠? 그래서 식을 이제 첫 번째로 세웠고요. 문제 2번에서는 뭘 물어보고 있냐면 기온이 20도일 때 속력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기온을 나타내는 게 y입니까? x입니까? X죠. 그러니까 우리는
x값에 20을 대입을 하면서 이 y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입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그냥 1차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랑 요거 곱하면 12가 되겠죠. 따라서 333 이렇게 나와지겠네요. 초속 333m 생각을 그렇군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2-1번 내려갈게요. 자, 다음 2-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자. 길이가 28cm인 양초에 불을 붙이면 길이가 점점 줄어들겠죠? 근데 이게 이제 10분마다 5cm씩 짧아진다고 한다. 그리고 x분 후 양초의 길이를 y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힌트 준 건 10분 단위로 5cm씩 준다라고 했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또 그 변수인 단위가 x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분 단위에 얼마씩 줄어드는지 알고 가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한번 좀 식을 세워볼 건데요. 일단 10분당 5cm씩 줄어든다라고 치면은 1분당 얼마씩 줄어들게 됩니까? 0.5cm, 뭐 2분의 1이라고 해도 되겠고, 그럼 그걸 토대로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합시다. y가 길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길이를 얘기를 합니다. 길이는 원래 기존에 28cm였는데 갈수록 점점점 타들어가겠죠? 1분 지나면 0.5가 줄어드는 거잖아. 1분 지나면 빼기 0.5, 2분 지나면 빼기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x분 후에는 빼기 얼마 해주면 될까? 0. 그렇지, 5x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2분의 1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1번에서 원하는 식은 이것이고요. 이거 1차 함수 식골 맞죠? 자,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은요. 불을 붙인 지 30분 후 양초의 길이. 솔직히 이거는 30분 후면 몇 cm 줄어들겠니? 15cm 줄면 얼마예요? 그렇게 이제 푸는 겁니다. 객관식 같은 경우는. 알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공부하는 거고 서술형을 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은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30분이라는 변수는 x값인 거죠. 그러니까 x에다 얼마를 대입해요? 30을 대입해서 y는 28 마이너스 15니까 얼마 남습니까? 요렇게 이제 봐줘야 되겠지. 아, 그리고 단위 같은 건 좀 적어줘야 됩니다. 요런 것도 이제 343, 거기서 보면 초속 343m 요런 식으로 이제 적어줘야 되는 거네. 서술형 할 때는 확실하게 다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서 또 문제 접해 봅시다. 다음으로 옆에 쪽에 있는 1번, 3번, 5번을 쌤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또 다 활용 문제예요. 자, 문제 같이 한번 또 읽어보자.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자, 400리터의 물이 들어있는 물통이 있습니다. 2분마다 10리터의 물이 흘러나가고 있어. 그러면 2분에 10리터 흘러나가면 1분에 몇 리터 흘러나가겠니? 5리터. 조금 전에 했던 문제처럼 이제 단위를 1단위식으로 쪼개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이제 뭐 1분 단위 뭐 이렇게 이제 잡을 거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1분에 5리터 흐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문제에서 x분 후 남아있는 물의 양을 y라고 했습니다. 방금 거랑 이제 거의 비슷하다. 양초 길이 줄어드는 거랑 남아있는 물의 양은 원래 토탈 400인데 1분당 5리터씩 빠지니까 x분 후에는 이만큼 이제 나와 있게 되겠죠. 그러면 2번 바로 풀겠습니다. 이번에는 물의 양이 100리터가 되는 게 몇 분 후인가 물어봤어요. 남아있는 물의 양을 변수 누구로 잡았죠? x입니까? y입니까? y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 가다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x에 넣어야지 이러면서 조심해 주시고요. 100은 400 마이너스 5x 이렇게 이제 되겠고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럼 5x는 300이 되니까 x는 얼마입니까? 60. 답은 60분 후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다음 3번 풀어보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고요.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ABCD라는 이런 직사각형이 있고요. P라는 점이 지금 A에서 AB를 따라서 B까지 1초씩, 1초당 1cm씩 움직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말로 나와 있는 거 쌤 여기 앞에다 한번 좀 다시 언급을 해볼게요. 점이 P라는 점이 쌤 요 빨간색 끝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A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시작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야. 근데 1초에 1씩 움직이는 거야. 1초에 1씩. 아시겠어요? 자, 그랬을 때 X초 후에 삼각형 APD의 넓이를 Y라고 한대요. 자, 그걸 쌤이 여기 나타내 보겠습니다. 일단 뭐 어느 요 정도까지 왔다라고 쳤을 때 X분 후에 문제에서 APD라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Y라고 잡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현재 지금 몇 초 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냐면 X초 후를 얘기를 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P라는 점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건데 1초당 1씩 움직여. 그러면 X초 후에는 얼마만큼 가 있게 될까? 얘가 X만큼 가 있게 되겠죠. 만약에 1초당 3씩 움직여. 그러면 X초 후에는 이게 얼마만큼 움직였겠니? 3X만큼 움직였겠지, 그치? 문제마다 이제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의 넓이가 Y라고 했어요. 넓이 구하는 건 너무 쉽다. 10이랑 X랑 2분의 1까지 곱해서 5X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되겠네.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식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넓이가 20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넓이가 20이면 Y가 20이 되는 거겠지. Y가 20이면 X는 얼마입니까? 4. 이렇게 나와지니까 4초 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정리합시다. (5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번에는 1차함수 활용인데 어떤 실생활에다가 적용을 시키면서 그래프를 주고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온도가 15도씨인 지표면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냥 딱 땅 위 지표면이 온도가 15도씨라는 겁니다. 그때 깊이가 Xkm인 지점의 온도를 Y도씨라고 한다. 여러분 뭐 이제 지구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뜨거워진다라는 건 알고 있죠. 핵이 있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점점 깊어질수록 뜨거워지는데 그런 관계가 이런 그래프로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변수랑 뭐 이런 것까지 다 맞춰서 나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뭐 문제를 그렇게 깊게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 식을 세운 다음에 문제만 해결하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바로 전 단원에서 1차 함수 식 세우기를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자, 요거 보고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나는 점을 딱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지나죠. 요 두 점 가지고 기울기 여러분들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점을 적고 시작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만 판단해도 괜찮고요. 0에서 20으로 갔어요. X 증가량은 20. 자, 여기 15에서 75로 간 거니까 얼마 커졌죠? 60 커졌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울기가 20분의 60이니까 3이라는 거 구해낼 수 있고, 여기 보면 Y절편 얼마라는 건지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렇지. 그럼 따라서 1번에 식을 한번 세워보자. 기울기 3x 플러스 Y절편 15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기온이고 얘가 그 지표면으로부터 깊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제 무엇이냐면 온도가 165도씨인 지점이 몇 킬로미터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온도가 165다라는 것은 문자 누구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y에다가 165를 적용을 하고 요 깊이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165는 3x 플러스 15 3x는 요거 15 넘어가서 빼주자 150이니까 x는 뭐 이 단위 나중에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와 50km면 갈 수 있나? 사람이 못 가지 않나? 자 모르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활용 문제는 정리하겠고요. 이어가지고 바로 뒤쪽에 스텝 3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유형 한 2문제 정도만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들 교재 138쪽에 나와 있는 실력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뭐 되게 새롭거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조금 이제 복잡해진다라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벌써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주어지고 1차 함수식에서 A랑 B의 부호를 구하자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미 이 A라는 값이 뭘 의미한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기울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뭘 의미하죠? Y 절편을 의미한다. 많이 공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요걸 통해서 이 그래프를 보고 A, B의 부호를 한번 정해 볼 거예요. 자, 쌤이 번호를 매겨놨고 색깔펜으로 좀 했으니까 구분이 되겠죠? 1번부터 한번 해볼까? 1번 요렇게 가고 있지.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기울기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A는 0보다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Y절편이 여기 찍혀 있는 거지. Y절편은 이 Y축과 만나는 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예요, 음수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되겠지.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도 한번 다뤄보자. 2번은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있네. 기울기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 그치? 그 다음에 Y절편은 여기 찍혀 있다.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그렇지. 양수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4번까지 한번 다뤄보고 조금 복잡한 거 한번 해볼게요. 3번 가자.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있네. 기울기는 양수, 음수, 음수. 그 다음에 Y절편은 여기 찍혀 있네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입니다. 4번 파란색 그래프 봐주시고요.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죠? 양수, 음수? 양수. Y절편은 여기 찍혀 있으니까 뭐죠? 음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지? 그러면 바로 여기 있는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 주어진 게 조금 껄끄럽게 생긴 겁니다. 보세요. 그냥 이것만 딱 봐서 기울기는 양수다, 음수다. 요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니까 양수라는 거 알 수 있고 Y절편은 양수, 음수, 음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토대로 자 이거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X의 개수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까지 봐가지고 얘가 양수가 돼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얘가 Y절편이지. Y절편은 뭡니까 지금? 음수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볼게요. 일단 이거부터 판단해보자.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은 거죠, 음수니까. 그럼 따라서 B는 0보다 뭐 한 거예요? 큰 거예요. B는 양수입니다. 됐죠? 이런 거 부호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건 좀 쉽게 갈까? 지금 이건 0보다 뭐 한 거니? 큰 거잖아. 그럼 생각해봐. 여기 마이너스 양분을 곱하면 B분의 A는 0보다 작은 거지.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이게 지금 음수라는 거예요, 음수. 근데 B는 무슨 수야? 양수. 얘가 양수인데 이 전체적으로 음수가 되려면 A가 뭐가 돼야 됩니까? 음수가 돼야 돼요, 음수. 되겠지? A는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밝혀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생각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 부호 마이너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잘 따져가면서 문제를 접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 배웠던 활용 구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정리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